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백입니다. 오늘 성평등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끝나고 이어서 대담을 통해서 토론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강의뿐 아니라 여러분과 대화를 한다는 기분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평등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인데요. 성평등과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고, 자, 뭔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공공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많이 기대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국가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닥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얘기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 사회적 신뢰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신뢰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가족 간 신뢰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의사는 적고 이웃과의 관계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신국가주의 시대로 올수록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현재 우리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요, 5천만 명이 주식거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세대가 신규 투자자의 54%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규 투자자들의 60%가 수익의 마이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세 이하 연령층이 2017년에서 2020년 말 사이에 248만 원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30 세대가 불확실한 투자에 뛰어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좁혀지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격차가 세대 간 격차뿐 아니라 세대 내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30 세대는 같은 세대 안에서도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는 금수저들의 존재를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0대, 60대 애들이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혹은 국민들이 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우리의 평범한 삶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은 재테크를 고려하지 않아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시죠. 우리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2015년에 11.2%였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2.4%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이제 여성과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개인화된 정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염려도 사실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성 혐오입니다. 온라인 페미니즘이 등장했습니다. 미투 운동이나 스쿨 미투 운동도 활발했고, 디지털 성폭력,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들을 그 부당성을 외치는 적극적인 여성 주체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빨간 깃발에서 보시는 대로 불편한 용기는 SNS를 통해서 모인 여성들 5만 명이 6차례에 걸쳐서 뜨거운 여름에 시위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 혐오는 심각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 혐오가 남학생들의 또래 문화로 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여성 혐오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차별의 문제, 갈등의 문제인가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남성들이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구조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젠더가 사실은 겹치는 것이고, 이런 여성 혐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감의 약화, 그리고 불평등, 젠더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 페미니스트들이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연기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휘발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불편한 용기는 5만 명이 6차례에 걸쳐서 34도의 뜨거운 더위 속에서 시위를 했지만, 그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취해지기 시작한 이후에 싹 사라집니다. 그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정부가 사이버 성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고 정책을 하지만, 이 정책들은 감시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정책의 집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여성 혐오,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문제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의 보수당 지지율이 72.5%, 거기에 비해서 여성들은 20대 여성의 15.1%만이, 남성들의 보수당 지지율이 72%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20대 여성들의 지지율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성과 남성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고요. 최근에 민주당을 둘러싼 개혁의 딸들을 둘러싼 논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중요한 정치의 주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런 여성 혐오나 젠더 갈등이 생겼는가? 저는 여기에서 공정과 능력주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젠더 갈등의 하나의 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요즘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K 능력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계 가치관 조사를 보고 좀 사실 충격을 받았는데요. 소득은 평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한국은 찬성한 비율이 23.5%인데 독일은 57.7%, 중국은 52.7%였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평등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 평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성이 없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절차에서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차에서 공정성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공정성이 공고한 능력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회사의 입사 시험이 공정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능력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주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오와 배제를 만들어냅니다. 또 불평등을, 우리의 사회적 심각한 모순이 불평등인데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 돌립니다. 제가 게으르니까 저렇게뿐이 못 사는 거야. 시험을 못 봤으니까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거 떨어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사회적 상승의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냉혹한 태도를 부추기고요. 능력주의가 가진 또 다른 문제는 학력주의를 심하게 부추깁니다. 우리 대학에서 스카이 대학에 대한 열망과 맹신, 이런 것들이 저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주의는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1점 차이로 의과대학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점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평생 무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1점의 차이는 상당히 우연성에도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주의의 문제는 이긴 사람한테도 피해를 남깁니다. 과도한 부모의 압박이 있고요. 특히 그 샌드리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보면 지난 20년 사이에
하버드 대학 학생들 사이에 정신질환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쟁이 심해질수록 승리해서 하버드 대학 들어온 사람조차도 사실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문제는 통치를 하는데,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엘리트들이 도덕적 시민적인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문성과 기술만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 유럽의 그 시민계급 사이에 있었던 도덕성에 대한 강조가 우리의 능력주의에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능력주의나 공정성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바로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를 높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적인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개념이 사회경제적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러분 함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정성, 능력주의 나무죠. 바로 이것이 합해지면 우리 사회가 미래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숲을 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하고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남녀 간의 평등이라든지 젠더 갈등 이런 문제를 함께 바라보려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전염병의 피해도 굉장히 차별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더 피해를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사실은 자신의 경제적 부를 더 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함께 토론을 통해서 집단적인 지성을 찾아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미래에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사회로 바꿔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저는 젠더 갈등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살리면서 우리가 미래의 공동체 사회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쿠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죠. 말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고 싶은데, 오늘의 여성해방운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또한 잠재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정치운동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5년마다 한 번 대통령 선거를 하고 4년마다 한 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더 현실화되는가가 성평등과 밀접한 사회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성평등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즘 작년 한 2년 동안 티셔츠를 팔았는데, 그 티셔츠에 그렇게 써 있죠. 성평등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 될 미래 사회의 우리의 숙제이자 실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저나 여러분이나 국민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일상생활 속에 더 확산해 갈 건가 하는 고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평등을 함께 실현할 건가, 그걸 통해서 젠더 불평등, 남녀 간의 여성 혐오 이런 거를 함께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몇 년 전에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 핀란드랑 뉴질랜드가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 나라에서 민주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제가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는 사실 여태까지 군부 독재, 일본의 식민지 지배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너무나 인권이 말살되고,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던 사회예요. 지금도 뭐 여러분 뭐 매일 가끔 언론에 나오지만 일본 일제하에 강제동원 피해자라든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 문제라든지 뭐 부산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억울한 피해를 회복하고 이분들의 권리를 찾게 해 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러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그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서서 해야 되지만은요. 그 이런 것들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도록, 그리고 과거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거는 했지만, 사실은 일상 속에서 민주적 권리 회복은 별로 치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고 공적인 국가의 여러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는데, 이것이 곧바로 신뢰와 연대를 시민들 간에 확장하는 걸로 가진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는 상당히 저신뢰 사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이런 신뢰 적자가 각자 도생의 심리 상태로 가고요. 사회적인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봐서 붙어 갖고 출세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죠. 로스쿨 가서 나도 뭐 변호사 되고 검사 돼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핀란드나 뉴질랜드에서 온 분들한테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민주시민 교육에서는 책임이 중요하다. 권리에 못지않게. 이제 물론 핀란드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피해자나 이런 억울한 피해자나 인권 침해 같은 것이 상당히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Responsibility of participate는 참여하는 책임. 선거 반드시 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가를 잘 찍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어떤 주변의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함께 참여해서 그분하고 같이 싸우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Responsibility of vote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아까 참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다음에 responsibility of vote는 반드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냉소적인 상태에 빠져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responsibility to get to know.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가짜 뉴스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가서 투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실이 언론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까 하면 몇 가지 SNS나 뭐 언론 기사나를 찾아보고 본인이 무엇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이거를 가르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 갖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연대 얘기했고 공동체 사회를 실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 풀뿌리 운동 지원자, 다시 말하면 난간에 처한 공동체가 있겠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런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활동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나 비슷한 얘기인데 소수자의 대변자, 얘가 얘기를 잠깐 좀 달리 해야 되겠는데, 풀뿌리 운동 지원자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마을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운동 혹은 친환경 운동,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고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대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미래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건가? 신림동이나 분당에서 발생한 그런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났을까? 그 사람들이 단지 정신질환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런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건가 하는 비전을 우리가 토론하고
합의된 비전을 전파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 일자리, 주거권, 한반도를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건가, 기본소득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다음엔 사회적 합의의 촉진자,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다른 의견, 원자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모아서 토론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여성 지지자, 페미니즘 반대자 둘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 둘 사이에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